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 목요일부터 말씀드리면요. 뭐 목요일부터? 목요일날 저녁에 그 쌍용차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연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쌍용차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2009년도에 있었던 날 있었던 이 사건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진상규명도 안 돼 있고 아직 복직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30번째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희생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아마 8월달, 9월달은 매주 화요일날 연대 집회가 있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날 참여연대 회원 노래 모임 참 좋다 이름으로 무대 나가서 노래했어요. 힘드리려고 연대 장소에 같이 가서 힘내시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목요일 것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2분 걸렸어요. 아, 그렇구나. 금요일 날은요. 평소에 한꺼번에 해주세요. 아빠 안 좋아하는 딸들 데리고 노래방 가가지고 또 노래를 했습니다. 둘 다 노래 얘기 있네. 다 됐죠 이제. 네, 다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어느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살펴볼 문제, 지난주에 다루려다가 미처 다 못 다뤘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이제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규제 문제인데, 지난 7일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한정에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불씨가 돼서 지금 한참 시끄럽습니다. 문 대통령 그 발언의 의미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 27일 날 제2차 규제혁신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3시간 앞두고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의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은산분리를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왜 바뀌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지 않으면은 산업자본, 다시 말씀드리면 재벌이 은행을 수중에 손에 넣으면서 마치 쌈짓돈 쓰듯 꺼내 쓸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성장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로서는 절박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김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를 이걸 이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파기한다, 철회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까지 브리핑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정면 돌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은데 대통령 말대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인터넷 은행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있으면 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해설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이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KT 때문에 그래요. KT가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카카오는 아무 문제 없는데 KT가 문제였다니까요. 근데 그 KT의 치부를 가려주려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는 이 대선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KT 살려주려고 하는 밑에 있는 금융권 관료 권력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두 주 계속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이제 저거거든요. 인터넷 은행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그거거든요. 인터넷 은행은요,
기껏해야 사람 없이 인터넷으로만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해서 고용 창출이라는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모든 인터넷 은행을 통해 가지고 IT 혁신 성장까지 이루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문제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참여정부 때 지지층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것이 매우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말을 이렇게 조금 갈아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그룹과 재벌 기업과 좀 타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 특활비 얘기 좀 해보죠. 예. 이건 뭐 참 논란 많았었는데 예.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제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 지도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양성화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봉착을 했었습니다. 예, 양성화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국회 특활비를 지금 공개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썼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영수증도 보이고 어디다 썼다라는 거 공개하고 이렇게 양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특수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슨 양성화를 시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판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112명이나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단 한 명도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반기를 든 그 의원이 없었어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시끄럽거든요. 예. 폐지해야지 뭔 소리냐. 그러다가 워낙 거센 저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공식적으로 아마 폐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여론에 밀린 두 손 거죠. 든 거네요. 예, 밀린 거죠. 예.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폐지하는데 같이 힘을 모읍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지금 정치판을 그 제1야당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핵임을 다 몽땅 다 넘겨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글쎄. 예. 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맞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번에 좀 헤맸던 것 같아요. 네, 계속 헤매고 있어요. 예. 자, 투명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별도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얼마냐면요. 국회 특활비가 지금 60억 원이에요. 올해 배정된 게. 근데 7월 달까지 썼다고 하니까 12분의 7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한 40억 원가량 썼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난달까지 분할 지급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특활비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밀렸지만 이렇게 감시하고 여론 작업하고 하면서 계속 시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신 차려요. 예. 예. 이번에도 돈 얘기인데요. 예.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 이 국민연금 왜 이렇게 시끄럽죠 지금? 보험료 올린다라고 해서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뭐 늦게 준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보험료율이 지금 국민들 소득의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째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여기서 더 내는 게 부담이 되죠.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율 이번에 내년에 1.8% 올려서 전체 10.8%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연금가입, 그러니까 그 상한 연령 연장한다. 그러니까 돈을 언제까지 내냐면 지금까지 60세까지 내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65세로 늘린다라고 이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그러니까 언제부터 돈을 받냐? 65세부터 받는데 3년 늦춰서 68세부터 받는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는 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부가소득 상한선 증액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이거든요. 재벌 기업에서 하는 사적 연금이 아닙니다. 공적 연금의 강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계속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상한 연령 연장하고 수급 연령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국민들은 뿔이 나는데 또 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 국민연금 바닥 날까봐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된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 몇 년입니까? 그게 제가 아까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이 없네. 하여튼 2057년에는 고갈된다. 원래 2060년에 고갈된다고 했었거든요. 3년 더 빨리 고갈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5년마다 계산해요. 5년마다 계산하면서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저출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도 참 계속 걱정이에요. 국민연금 문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됩니다. 사적연금이 그 주가 되어서는요. 안 됩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 묶어서 전해주실래요? 지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2차례나 불러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트리거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드루킹 김동연 씨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진술을 번복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13시간 참고인 조사를 끝났습니다. 강연료 면목으로 100만 원씩 드루킹 측으로 2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처벌받을 것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자들 중에 돈스코이호에 속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물선. 예, 보물선. 제가 지난번부터 돈스코이 이거 보물선 자체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계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팔라고 했던 거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암호화폐 가짜다. 암호화폐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가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보면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민사에서 또다시 드러났죠. 상고법원을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법원까지 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정치자금법에 걸렸었거든요. 이거를 무죄 전략을 법원에서 짜줬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어떻게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고치했다고요? 그걸 다 짜주고 짜고 하는 거네. 짜고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노회찬 의원 말대로 10,000명 앞에서만 평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무죄 나온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의원직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이걸 짜줬다는 건데 물론 양측에서는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양승태 대법이 향후에 이거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양승태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가지고 양승태를 잡아야 법원이 민주화가 됩니다. 어디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사건화 되면서 잡으라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 이 문제를 잡아야 해결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래서 합니다. 난 양승태라는 이름이 요즘 꿈에도 나타나요. 얘 잘 꿈도 안 꾸는 사람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양승태 대법 이 문제 우리 끝까지 파겠습니다. 끝까지 패겠습니다. 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얘기하시면서 최평론가 막 팔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막 그냥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도 좋은 소식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